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세 번째 영상인데요. 역시나 중요한 이야기, 깜짝 놀랄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신나는 이야기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전달해드렸던 내용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OCN에서 이렇게 설날 특집으로 여러 이 영화 추천을 하는 예고편, 홍보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등장을 했었다. 자,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제 무비스만 믿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딱 보면 뭔가 연상되지 않나요? 채널을 고르다 지치면, 걷다가 지치면, 딱 가사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가사를 응용해서요, 이렇게 그대에게 어떤 영화든 추천해 줄게요, 이렇게 개사를 해서 수많은 이제 영화들을 추천하는 건데, 이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무비스만 믿어요 라면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믿을 건 무비스밖에 없구나,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되어주겠다 라는 가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우산 드는 영화의 한 장면도 소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뒤에도 로봇들이 막 싸우는 장면인데,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라는 가사와 함께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이 영화의 주인공들을 말하는 거죠.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네, 좋을 땐 밤새도록 마음껏 웃어요 라면서 이렇게 영화 추천을 쫙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비스만 믿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어린 팬들이 그렇게 빵빵 터졌던 거거든요. 보니까 크크크 대박 좋다, 이거였구나, 잘 만들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인화 및 마음껏 웃게 되네 저절로, 입꼬리 올라간다, 완전 뮤직비디오다, 찰떡이다, 너무 좋다, 크크크 딱이네, 완전 좋아,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임영웅님 말고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OCN 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오래된 이 영화 케이블 방송사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가지고 뮤직비디오 수준의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가수 임영웅님의 이제나만 믿어요 노래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얼마나 높은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번 설날 연휴에 이런 특집 이벤트가 OCN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의 스페셜 특급 이벤트도 쏟아졌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설 연휴 기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이 영웅시대 분들이 멋진 봉사활동을 해내셨다라는 뉴스가 오늘도 어김없이 쏟아졌습니다. 멋진 활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최근 임영웅 팬클럽 라운에서는 로데메 집에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매달 150만원의 급식비와 다양한 물품들을 후원하고 있다. 직접 음식도 만들어서 제공하는 주방 급식 봉사도 진행 중이다 라면서 이렇게 맛있는 과자들을 또 싸들고 갔고, 또 이렇게 만두, 송편, 별걸 다 만드실 수 있는 제주꾼인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전까지 붙입니다. 이 만두와 전을 먹고 싶다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기만두, 김치만두, 동그랑땡, 산적꼬치전, 불고기, 진수성찬이 펼쳐졌고요. 명절을 위하여 곶감, 식혜, 송편, 다양한 것을 만들어서 전달드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설날이라고 하는 건 자녀들이 어른들을 찾아가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을 보면 그 의미가
뒤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와 기부금을 들고 정말 천사처럼 이곳을 찾아간 분들이 바로 영웅시대 분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설날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요. 이런 어머님들이 집에서 제사를 위해서만 전을 부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문화가 더 많이 번졌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사라는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하지만 아마 영웅시대 분들 대다수가 어머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나 제사 때마다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전 제 마음 같아서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제사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하면 못 쓴다 이러실 것 같긴 한데 수호씨도 집안의 장남이지만 확실한 건 저는 제 때에서는 제사를 없앨 겁니다. 네. 저랑 결혼하게 될 와이프에게는 그런 제사라는 짐을 지우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을 보면 그 제사라는 문화가 이렇게 또 활용되는구나. 제사 때 했었던 이런 음식 솜씨, 전 부치던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게 제사에 고생하신 수많은 어머님들을 생각해보면 제가 괜히 더 마음이 아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사 음식 하지 말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냥 제사비를 다 보내드리거든요. 명절 때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시장에서 사가지고 제사 지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또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그 돈으로 더 많이 사서 더 많은 거를 제사를 지낸다라고 알고 있어서 참 속상합니다만 어찌됐건 이야기가 좀 샜습니다만 요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자, 나아가선 이제부터 전달드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앞선 내용상에서 요런 거 설명드렸죠. 이 김호중 씨와 임영웅 님의 앨범 판매량 차이가 생각보다 나지 않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전체 판매량, 초동 판매량에서는 가수 임영웅 님이 압도한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초동 판매량은 이 김호중 씨가 68만 장을 팔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 님은 110만 장이라는 솔로 가수 최고의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이죠. 이게 신기록이에요, 신기록. 그 이전에는 110만 장이라는 솔로 가수 초동 판매량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대기록을 세웠는데 오늘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2023년 트로트 가수 행사비를 책정했다라면서 자, 김호중 씨가 4천만 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임영웅은 얼마를 받겠냐? 자, 이런 트로트 가수 행사비를 공개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도 전달드렸던 연예 유튜버 바로 이진호 씨가 2023년 트로트 가수의 행사비는 얼마나 받겠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사비는 보통 4곡의 노래를 기준으로 산출이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김호중 씨가 4천만 원 정도의 행사비가 책정이 되면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위는 4천만 원인 김호중 씨, 2위는 3천만 원대의 영탁님, 그 다음에 송가인 씨, 그 다음에 이찬원님, 장윤정님, 미 다 이렇게 2천만 원대, 그리고 김희재 님도 그 뒤를 잇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 님은 그럼 도대체 얼마의 행사비를 받냐? 아니 그럼 김호중 씨는 4천만 원으로 1등인데 예전에 들어보니까 뭐 최고 행사비 기준이 장윤정 님으로서 한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아티스트 임영웅 님은 도대체 얼마로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냐? 속상해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돌이켜보면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2023년 트로트 가수 행사비 순위 4천만 원, 김호준이는 1위를 했고 임영웅은 1억이다? 무슨 말일까요? 아니 1위 하는 사람은 4천만 원인데
1위가 아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1억을 받는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트로트 업계를 한정해서 행사비를 책정해 보아야 한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트로트 업계에서도 독특한 현상이 있다. 임영웅이 행사장에 안 나타나기 때문이다. 행사 자체를 안 한다. 오로지 콘서트와 앨범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영웅이 움직이려면 1억 원 정도의 행사비와 명분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행사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산출 기준이 굉장히 어렵다. 임영웅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트롯맨들이 가장 많은 행사비를 받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김호중 씨가 4천만 원으로 1위가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탁님이 3,500에서 3,800만 원, 송가인 씨가 3위로 3,500에서 3,000만 원, 그리고 이찬원님이 2,800만 원, 장윤정님이 2,500만 원, 정동원과 장민호님이 2,200만 원. 그리고 홍진영 씨가 원래는 2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 논문 논란이 나면서 현재 1,700만 원대를 받고 있다. 홍진영과 비슷한 인기를 가진 스타들은 2천만 원대 이상의 행사비를 받고 있다. 하지만 홍진영은 더 저렴한 1,700만 원대 금액을 받으면서도 이 현장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좋고 흥이 나기 때문에 행사 비율이 더 높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죠? 임영웅님을 제외한 행사 비용 순위는 김호중 씨가 1등이지만 아티스트 임영웅은요, 행사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명 시절에는 많이 했었죠. 하지만 미스터 트롯 진에 등극한 이후로 이날 이때껏 그 어떤 행사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금액 산출이 지금 얼마라고 했죠? 1억은 줘야 된다. 야, 1억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김호중 씨가 임영웅님을 제외한 실질적인 행사를 뛰는 가수들 중에선 4천만 원 정도로 가장 높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행사 자체를 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순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을 뿐이지 만약에 행사를 뛴다고 가정을 하면 1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1억! 1위를 했다라는 김호중 씨보다도 2배가 넘는 거의 뭐 한 2.2배 정도 될까요? 압도적인 수치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1억만 준다고 해서 아티스트 임영웅을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분은 무엇이냐? 바로 나라에서 진행하는 엄청난 국가적 행사 또는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모금액을 모아야 하는 그런 기부 모금 행사 이런 수준이 아니면 가수 임영웅님을 일단 불러올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분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1억을 줘야 된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만약에 행사를 본격적으로 뛰었다. 여기 밑에 적혀있죠? 홍진영 씨가 요즘 행사를 쓸고 있다. 왜냐면 저렴한 가격대의 금액이지만 현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행사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장윤정 님이 하루에 행사를 뛸 때 수억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개 떼어가지고 수억 원을 번 게 아니라요. 몇 천만 원짜리 행사를 하루에 진짜 7, 8개씩 뛰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만약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돈을 벌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히 계산을 해볼게요. 가수 임영웅님이 행사를 하루에 딱 3개만 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매일 3개를 뛰기 힘들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장윤정님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을 들어보면 하루에도 여러 개의 행사를 정말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뛴 적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임영웅님이 그냥 하루에 행사를 딱 2개만 매일 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2억을 벌죠? 30일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0억입니다. 그걸 3달을 하잖아요? 180억이고요. 그걸 1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720억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720억. 하루에, 한 달에 60억. 하루에 2억. 그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이 정도면요. 물론 행사를 갈 때 뭐 스텝도 있고 소속사에게 이렇게 배분되는 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무리 차 떼고 포 떼고 다 한다 하더라도 720억 중에 짝 절반으로 가르겠습니다. 그러면 720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나오죠? 360억이 나오거든요.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도 행사로만 가수 임영웅님은 1년에 360억 원을 벌어들이는 거의 중견기업 수준의 순영업이익을 달성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중소기업이 있고요. 중견기업이 있고요. 대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그런 순으로 나눠지고 그 밑으로는 그냥 다 자영업자거든요. 자, 중견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연매출 기준이요. 100억 이상부터 중소기업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100억 이상부터 매출이요. 영업 순이익이 아니라. 근데 평균 매출 대비 연 순수익, 연 영업수익이요. 10%면 정말 많이 남기는 겁니다. 정말 많이 남기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수출업 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무역업? 이런 쪽은 많이 남겨봐야 한 4%? 이렇게 남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매출이 100억이라고 해도 4%에서 10%면 4억에서 10억 정도의 영업순이익이 남는 것이 중소기업의 기본 요건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글을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뭐라고 되어 있죠? 1억을 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2억씩 30일에 60억, 1년에 720억. 그 중에서 절반 차 태고, 포 태고, 이동 비용, 부자재 비용, 그런 게 있겠냐만, 부대 비용 같은 거, 소속사에게 배분되는 금액 다 쳐도요. 딱 절반인 320억이라는 순이익이 남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반대로 매출로 환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많이 남기는 게 중소기업이 연매출 순이익이 1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웅님이 지금 행사로 벌어들인 가정금액 320억 중에 이게 10%라고 가정을 하면 320억의 100배가 320억이라는 순이익이 10%라는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기준으로 따지면요. 3,200억을 벌어야 10%인 320억의 영업 순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CJ E&M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 CJ E&M의 유일한 이 흑자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가수 임영웅의 이 영업순이익이 엄청나구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근데 이 CJ E&M이 그 당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로 남긴 순영업이익이 200억대였어요. 200억대.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한 번 행사할 때 1억 원의 돈을 받는 행사를 하루에 2개씩 1년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320억이라는 오로지 임영웅님 앞으로 남는 돈이 320억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CJ E&M이라는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유일한 흑자였던 영업이익도 임영웅님의 콘서트에서 나온 순이익인데 그게 아니라고 가정을 해도 200억대에 머물렀는데 가수 임영웅님은 혼자서 행사 비용으로만 320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이지만 그만큼 제가 720억이라는 가정 영업 순이익에서 절반이나 뗐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떼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계산이 되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CJ E&M이라는 대기업이 남기는 수백억의 순이익을 어떻다?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걸어다니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무슨 하루에 2억짜리 행사가 그렇게 많겠냐? 많습니다. 아마 임영웅 님이요, 갑자기 어느 날, 이제부터 행사 받겠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순간, 각종 지방지자체와 각종 축제가 열리는 곳, 전국에서요, 차라리 1,700만원의 홍진영 가수로 여러 번 부를 돈을 모아서 임영웅을 부르겠다.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어차피 지방의 행사 비용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요, 그 지역의 특산물, 그 지역의 축제, 그 지역의 구제시장,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TS 샴푸, 본죽, 광동 경옥고, 애니팡 이런 것도 왜 임영웅님을 광고 모델로 세우겠습니까? 이것으로 홍보가 돼서 나중에 자신들의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끔 만들기 위한 홍보 효과잖아요. 이 지자체에 있는 축제나 행사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마을과 고을을 알려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 지역의 특산물이 만약에 배추다. 아, 배추하면은 어디지? 라는 것이 떠오를 수 있게끔 이름을 알리기 위해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가수 임영웅님이 행사를 뛰잖아요. 전국에 있는 영웅시대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콘서트만 전국 투어에서 해도 어땠죠? 수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편의점이 다 털려버리고 마트가 털려버리고 매출이 폭등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임영웅님이 행사를 뛰게 된다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 지역의 관광 수입은요, 임영웅님을 1억 주고 불렀지만 훨씬 많은 금액을 남기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 모이는 분들만 2만석 이상의 자리가 꽉 차고도 모자랍니다. 만약 지역 행사를 하면요, 거기에 수천 명의 분들이 안 몰릴까요? 몰리고도 남겠죠? 그 수천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한 사람당 그 지역에서 딱 10,000원씩만 쓴다고 가정해도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을 10명 있으면 10만원, 100명 있으면은 100만원, 1000명 있으면 1000만원입니다. 단 1000명만 와도 1000만원의 돈을 벌고요. 수천 명의 분들이 몰린다고 하면 1000만원의 돈을 법니다. 그날 이미 임영웅님을 부른 광고비의 절반 이상을 한 방에 메꾸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김호중 씨가 지금 영웅님을 제외하고 4천만원?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수 임영웅이야말로 이 행사비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죠. 지존. 근데 그 행사 자체를 안 해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가수 임영웅님이 그런 행사를 안 합니다. 수백억을 벌 수 있다는 걸 모를까요? 저는 무조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웅님이 장윤정님처럼 예능방송에 나간다? 출연료가 있잖아요. 유재석님의 출연료가 업계에서 가장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출연료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근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몸값은 이미 유재석님을 뛰어넘었다라는 평가가 방송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오죽하면 많은 예능방송사에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부르는 대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의 몸값을 지니고 있는 가수가 예능방송도 막 출연한다. 그러면서 행사를 뛴다? 저는요, 한 달에 진짜 수십억 버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수가 왜 행사를 안 하고 있을까요? 정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때문에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소씨. 임영웅님이 왜 우리한테 얼굴을 더 자주 보이면 좋은데, 나는 행사장에 가서 임영웅님 얼굴 보고 싶은데, 그거 완전 콘서트랑 다름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그것도 맞아요. 근데 임영웅님은 나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숲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트롯, 자신의 가장 무기였던 트롯을 내려두고 과감하게 다장르에 도전을 했고, 그걸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했고, 전국 투어 콘서트로
LA까지 진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트롯이라는 장르에 국한지어서 트롯이 폄하받고 있는 이미지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다. 이런 부당함을 하재근 님이 이야기를 했고 저도 설명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수 임영웅 님이 만약에 행사를 뛰기 시작한다면 예능 방송에 나와서 장윤정 님처럼 트롯 오디션의 마스터가 된다면 당연히 이슈가 되고 대박이 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돈은 많이 벌겠지만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은 거기에서 끝이 날 겁니다. 지금 트롯 가수 중에 임영웅 님을 제외하고 세계 무대를 밟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가수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합니까? 한 명도 없죠. 임영웅 님은요. 위대한 업적을 위해서 위를 보고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보고 만약에 내가 단순히 유명해지기만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진작 행사 뛰고 진작 예능 방송 나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나를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보답하는 건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엄청난 스타가 되는 길 뿐이다. 그것이 해외 진출이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하여서 임영웅 님이 세계 진출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님이 결론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면 돈을 못 벌까요? 방탄소년단이 천억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더 거대하죠. 그런데 거기에 명예까지 따라오는 것이 바로 글로벌 스타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려운 도전을 임영웅 님이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처럼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은 소씨가 저녁 식사를 하고 10시 넘어서 좀 늦게 올릴 예정입니다만 우리 의리의 소천사님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다라고 하면 너무 속물처럼 보일까요? 어찌됐건 빨리 먹고 빨리 다음 영상으로 그냥 라면 후딱 먹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수민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금방 다시 만나도록 해요.